오늘 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검찰 인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이 특히 관심이 쏠리나요? 글쎄요, 일단 지금 언론에서 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현 정권에 불편하다고 볼 수 있는 울산 관련이라든가 월성 원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의 중간 간부들의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아무래도 좀 시선을 많이 쏟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걸려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월성원 밖에서 보기에는 현 정부의 불편함이 걸려 있다는 걸로 보고 여권에서 보기에는 검찰의 어떤 과도한 무리한 수사라든가 부분. 정책적인 부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또 있고, 또 여권에서는 일단 이 검찰의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 검찰 인사를 할 때 과거처럼 진짜 민정수석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거의 삼자가 대등한 급에서 놓고 논의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원래 의미에서 인사권자의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고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시행을 하지만 거기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정수석이 지금 휴가를 내고 있어가지고 검찰 인사 관련한 어떤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검찰 쪽의 어떤 인사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주면 민정수석이 남을 것 같고, 이게 법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리는 게 중론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현 정권에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중간 간부들이 그대로 남는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신영수 민정수석의 복귀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꼭 그게 또 맞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근데 왜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영수 민정수석을 애초에 수석 자리에 이렇게 임명을 했을 때부터 검찰과의 관계를 조금 더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방안이었다, 그런 포섭이었다라는 추측하에 그 추측을 넘어서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그 방법을 검찰의 얘기를 많이 들어가는 쪽이 원활하게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놓고 봤을 때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건데, 그걸 꼭 대통령이, 인사권이 대통령이 그걸 희망했다라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함부로 추측하는 건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사 관련된 검사들도 좀 집중이 되지만 이문정 검사, 그러니까 옛날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이문정 검사의 거취도 좀 승진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수로 봤었을 때는 이제 검찰관 쪽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게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도 이문정 검사가 승진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특별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검 내에서는 감찰과를 별도로, 그러니까 대검 감찰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도의 대검 소속이 전 별도의 조직으로서 총장이 직접적인 관리를 안 받는 부처거든요.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일종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왔고 본인도 감찰관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혀왔었기 때문에 설령 승진을 시켜서 이 일을 맡긴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정부에 가까웠다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석은 또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가깝다. 그게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근래 한 1, 2년 동안 그런 일을 해왔으면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 검찰 내부에서 거의 평생을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정부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엔 또 약간 어떤 꼬리표가 달릴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 인사도 왜 요새 논란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법원 인사 같은 경우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은 2년 정도 되지만 법원은 3년에 한 번 인사를 해서 자리를 옮기는 게, 특히 이제 경영 교리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었으면 지방으로 간다든가 같은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으로 갔다가 다녀온다든가 아니면 대법 같은 데 파견을 가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었던 재판부에 특히 부장판사들이 계속해서 위임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이동한다는 원칙을 깼고, 그 이유가 역시 어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현 정부에 조금은 유리한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판사들을 위임시킨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또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례적인 겁니까? 이거 자체는? 이거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3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것도 그게 맞긴 한데, 그런데 다만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옳느냐는 문제를 들어가서 일단 유리한
즉 어떤 뭐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위임을 시킨 게 맞다라면 그러면 불리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또 그 자리에 앉히는 게 그게 또 옳은 일일까요? 예. 그걸 넘어서서 특정 사건이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다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지금 검찰과 법원이 하고 있는 어떤 재판이라든가 수사가 뭔가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사건에 있어서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이 현실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경력 대등 재판부?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경력 대등 재판부는 대개 이제 합의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이제 부장 판사가 이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맡고요. 주심 판사가 있고 보조 판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장 판사가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주심 판사가 실질적으로 서면을 쓰거나 아니면 이 서류를 검토를 하더라도 사실상 결론은 부장이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은 부장 판사들 같은 급에서 안침으로써 의견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게 한다 이 그러면 말씀이죠? 실제 합의부라는 의미가 실제 사라는 거죠. 말이 합의부지 부장 판사가 있으면 합의가 아니라 그 부장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합의부지 어떤 약간 명령부 비슷한 그렇습니다. 지시부 뭐 이런 그런데 그걸 하여튼 동일한 비중을 가진 그 경력을 가진 분들로 이루겠다. 판사를 이뤄가지고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거랑 이번에 이 인사랑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에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장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를 그렇게 바꾸니까 아 그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을 경력 대등 재판부로 바꿔준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식의 지적을 하는데요. 아니 근데 논란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논란을 피하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논란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것이 그렇게 논란이 대상이 되지만 대등 재판부, 그러니까 다른 부장들이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2명이나 가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분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고. 저는 잘 모르던 사실 개념이었는데 경력 대등 재판부란 지금 듣기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약간 더 어떤 논리적으로 더 합당한 부분으로 몰고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 논의가 자체가 재판부를 자기 성향에 맞으면은 이건 공정한 어떤 인사라 그러고 그 어떤 그 기준 자체를 가지고 인사를 얘기하는 것도 좀 그리고 현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 그럼 무조건 불리한 어떤 판결을 주로 해왔던 사람들을 현 정부가 그럼 다 거기다 앉혀야 되느냐? 그게 정의냐? 그게 또 그게 또 가능한 일인가? 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잠시 후에 무슨 사과를 할 것 같은데 이건 사퇴를 안 하고 사과를 하고 정리하고 나가겠다 이 뜻이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특히 야권에서도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해명이라든가 항의 같은 것도 하는 가운데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신임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제 법관회의에서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이 오후에는 법관회의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어쩌면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어떤 해명이라든가 사과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 녹취 사건에 대한 어떤 사과가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 것 그런 같은데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사과를 하고 접고 계속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요. 사퇴 의사는 뭐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럴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면 자사고 치정 그 취소한 거를 취소하라는 어떤 법원 판결이 나온 거죠? 부산의 경우에? 그래서 교육감의 행정명령으로 취소하라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자사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명수 대법원장 혼란의 깊은 사과라고 임성근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없다. 사과는 하되 정치적 논란은 잠재우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뭐 예상됐던 답변이라서 이 얘기는 길게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취소 행위가 불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소 행위가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사고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그걸 법원이 취소시켰기 때문에 이 그 교육감의 행정명령에 의한 취소는 없었던 일로 무효가 되지만 다만 이제 교육법 시행령 자체를 바꿔서 법령을 바꿔서 자사고를 이제 없애는 걸로 됐기 때문에 자사고 자체가 다시 뭐 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될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부분이
다만 헌법재판소에 또 자사고 측에서 이 자사고 취소하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또 헌법소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까지도 따져봐야 최종적으로 자사고의 운명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를 없애는 게 이 사립학교들의 어떤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예.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본다라면 그것도 역시 자사고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아예 예. 없는 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자사고가 부활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어떤 교육부가 자사고를 폐지하는 쪽에 훨씬 더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가 높죠. 예. 왜냐하면 행정행위를 법령으로까지 만들어서 취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